자, 보시면 일단 20페이지 봅시다. 20페이지. 자, 1문단씩 가보자 우리. 자, 봅시다. 자, 1번. 자, 18세기 조선시대 때는 얘들아 연재가 언제냐면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여기가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 자, 진경산수화라는 게 유행했대. 자, 진경산수화 네모. 자, 그다음 좀 이제 별빛칠 문장이 있어요. 별표.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하를 그냥 얘들아 산하는 자연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연. 우리나라 자연을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은 산수화래. 자, 그럼 읽어볼게. 무엇보다 진경은 대상의 겉모습만을 묘사하지 않고 딱 봐도 중요한 게 뭐예요? 겉모습만을 묘사하지 않고 요거 별표야.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모습만을 묘사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그림임을 강조한 거예요. 자, 하지만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누구에 따라 다르다? 당연히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이 글에서는 작가가 크게 몇 사람 나오냐면 두 사람 나와요. 알겠지? 그럼 당연히 이 두 사람의 비교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이 시기 때 대표적 작가인 겸재정선은 자, 겸재정선의 네모 그리고 1 쓰세요. 그래서 겸재정선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해가야 돼요. 자, 먼저 중국의 화법이었던 남종 문인학 기법을 바탕으로 다 필요 없고 그냥 중국의 화법을 바탕으로 끊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리고 우리나라 자연을 주체적으로 그려냈대. 주체적이 뭐예요? 중국 그림 화풍을 그대로 모방한 거야. 중국 화풍을 참고하되 우리식대로 했다 이거죠. 우리식대로. 자, 성리학의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겸재가 정선이야. 자, 이제 동그라미 치자. 재구성, 변형, 과감한 생략, 과장, 그리고 학문적 이상과 우리 산하 자연에 대한 감흥 이렇게 표현했대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이 문단에서 키워드들이야, 키워드들. 자, 또한 겸재는 음과 동그라미. 자, 음과 양의 조화를 자, 폭에 담고자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3문단이다. 여기 구룡폭도. 자, 구룡폭도는 지금 자, 참여 한 번만 참여. 누구의 그림이야? 여기 누구의 그림? 겸재정선. 알겠지? 겸재정선의 그림이야. 여기 이제 세보자. 자, 구룡폭도에서 물줄기가 내 눈앞에서 쏟아지는 듯한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 겸재정선은 자, 밑줄 쳐봅시다. 앞, 위, 아래에서 본 것을 모두 한 그림에 담아냈대. 앞, 위, 아래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리고 폭포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물줄기를 길고 곧게 내려 긋고 위에서 본 물 웅덩이를 과장되게 둥글게 변형했대요. 과장되게. 자, 그리고 그림을 보는 이들이 폭포수의 감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하는 폭포 너머의 봉우리를 과감히 생략했다. 생략 동그라미. 그리고 절벽은 서리빨 같은 필선을 통해 강한 양의 기운을 표현한 반면 절벽에 나무는 먹의 번짐을 바탕으로 하는 묵법을 통해 음의 기운을 그려냈대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이 문단에 나오는 재구성, 변형, 감흥, 생략, 과장, 음과 양이 몇 문단에 주로 나오니? 3문단에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2, 3문단은 당연히 연결해서 봐야겠네.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여기까지 가보자. 우리 여기까지.
1문단 진경산수와의 개념과 작가에 따른 다른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 2문단 중국의 화법을 바탕으로 하는 정선의 표현 특징. 3문단 구룡폭도. 그러면 여기 밑줄 쳐볼까?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구체적 예시라고 볼 수 있지. 맞니? 겸재정선의 작품에 대해 구체적 예시를 들어 얘기하였다. 맞지? 그래서 겸재편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넘어가자. 자, 이제 우리 4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해봅시다. 자, 3문단. 진경산수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는 단원 김홍도이다. 자, 단원 김홍도. 네모. 그리고 진경산수와의 새로운 전기. 그러니까 진경산수화라는 이 화풍의 세계를 개척한 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겸재정선이거든. 그리고 그를 이어서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야? 단원 김홍도래요. 단원 김홍도. 볼까요? 국가의 공식 행사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화원이 여러분들 화가야, 화가. 화가였던 단원은 계산된 구도로 전때에 비해 더욱 치밀하고 박진감 넘치는 화풍을 보였대요. 자, 그는 초상화의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인물의 정신까지 담아내려 한 것처럼 대상의 완벽한 재현으로 자연에서 느낀 감흥에 충실하려고 했답니다. 자, 특히 이제 밑줄 치자. 중국을 거쳐 들어온 서양 화법 중 원근법, 투시법 등을 수용해 보다 사실적인 경치를 그려냈대요. 야, 얘들아, 아까 위에서 우리가 겸재정선의 작품을 읽을 때 서양 화법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 기억나지? 맞지?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겸재정선하고 딱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문구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우리 5문단 가보자. 그래서 조선 후기 정조대왕의 명을 받아 단원 김홍도가 그린 구룡현 네모. 그러면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겸재정선이야, 단원 김홍도야? 단원 김홍도. 알겠지? 자,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직접 찾아가 그 모습을 담은 것이다. 자, 흘러내리는 물줄기, 폭포 너머로 보이는 봉우리, 폭포 앞에 구름다리까지 밑줄 사진을 찍은 듯이 생략 없이 그렸다. 생략 없이의 별표. 야, 아까 얘들아 겸재정선은 생략 없이였어? 생략 기법이 있었어? 생략 기법이 있던 거 기억나? 딱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과장과 꾸밈이 이때 없대 얘들아? 없어. 별표. 겸재정선은 과장도 했고 꾸밈도 했어. 근데 이건 없대. 보이는 그대로의 각도로 그렸대. 자, 그리고 절벽바위 하나하나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선의 굵기와 농담에 변화를 주어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대요. 자, 이게 단원 김홍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같이 묶어서 봐야겠네요. 4, 5문단. 자, 6문단 봅시다. 이처럼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천이 곧 진경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전통이다. 우리나라 자연을 진경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 있다. 자, 요것만 밑줄 칠까?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담겨 있다. 자긍심, 자부심. 자, 이러한 진경산수화는 19세기 여러 작가들에게 영향을 줬다. 자, 그러면 요거 좀 봅시다 우리. 요거 얘들아 4, 5, 6 요거 보자. 4, 5 봐봐. 진경산수화의 새로운 전개를 마련한 단원 김홍도 표현의 특징. 그리고 구룡현 밑줄 쳐야지. 이거 뭐라고 써야 돼? 똑같이 구체적 사례. 맞아. 구체적 사례. 그래서 단원의 표현의 특징. 그럼 100%
정선의 그림 화풍과 김홍도의 그림 화풍을 비교해서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잘 정리해 놔야 돼. 이렇게 비교를 해내야지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6번 진경산수화에 담긴 생각과 의미. 자, 바로 얘들아 내려가면 제대로 질문하기 있거든. 요거 제대로 질문하기 요거 채워보자. 요거 두 개. 자, 3번 여기야 지금 요 3번 겸제가 정선이에요. 구룡폭도에서 서리빨 같은 필선을 통해 강한 양일까 음일까?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양일까 음일까? 양이야 양. 양의 기운. 먹의 번짐을 바탕으로 한 묵법을 통해 음의 기운이야. 음의 기운. 자, 5번 단원 김홍도는 구룡년에서 절벽방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의 굵기와 농담의 변화를 주어 표현했다. 자, 우리 1, 2번 같이 좀 풀어보고 3번은 좀 풀 시간 줘볼게요. 1번 보세요. 1번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다. 야, 거꾸로 가볼게 얘들아. 5번부터 위로 올라갈게. 5번 작품의 예술성을 전문가의 평가를 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 내용에 전문가가 특별히 나옵니까? 5번 땡. 4번 화풍의 면청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시했다. 얘들아 문제점이 여기 있었어? 문제점? 없었어. 3번 작품에 대한 여러 관점의 이론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3번에 별표 쳐봐. 3번이 제일 헷갈리는 선지야. 일단 넘어가봐. 별표 쳐놓으시고. 자, 2번 작품의 독창성을 문답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물어본 거 있었어요? 물어보는 게 있었나 얘들아? 없었어. 땡. 자, 1번 작가의식과 작품을 연관지어 서술하고 있다. 작가의식과 작품이란 건 뭐야? 이 작가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 그걸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소리야. 그럼 너희들이 1번 고를래? 3번 고를래? 응? 뭐가 더 맞는 것 같아 지금? 1번이야 1번. 알겠지? 작가 두 사람 누가 나왔어요? 작가 두 사람 겸재정선이랑 단원기봉도 나왔고 그 두 사람의 작품이 얘기됐죠. 맞지? 그러니까 1번이라고. 그러면 3번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작품에 대한 여러 관점에 대한 이론은 없어. 작품은 제시됐지만 그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이론을 비교하고 있는 건 없다고요. 오히려 얘들아 작품을 또 작품끼리 비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단원 김홍도 작품의 특징과 겸재 정선의 특징을 쭉 나열했을 뿐인 거지. 그죠? 이 글 자체에서 두 작품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다. 2번 보세요. 자,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 겸재는 성리학자로서 자신의 학문적 이상을 화폭에 담으려 했다. 2번 단원 김홍도는 실제하는 경치의 감흥을 사실적 묘사로 표현하고자 했다. 3번 진경산수화는 서양 화법의 영향 없이 우리 고유의 화법으로 그려졌다. 틀렸지? 틀렸죠? 보세요. 진경산수화의 새로운 전개를 마련한 사람은 단원 김홍도고, 김홍도 특히 중국을 거쳐 들어온 무슨 화법을 수용했대? 서양 화법을 수용했단 말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3번 서양 화법 영향 없이 오야 X야. X지. 3번이 정답이야. 4번 진경산수화는 우리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고, 5번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는 필성과 농담의 변화를 주어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3번 문제 자 별빛 치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칠판 봐봐. 일단 중요한 문제니까 잘 들어봐. 자, 기억은 누구 작품이었어? 정선의 구룡폭도지. 맞지? 봐봐. 보기를 비교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 1절 박연폭포가 흘러가는 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든다. 범사정은 박연폭포 앞에 있는 정자래. 그러니까 건물 같은 제 건물, 조그만 건물.
자, 박연폭포가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네 양인의 정만 못하리라. 별표. 여기서 양자가 뭐야? 그냥 어렵지 않아 얘들아. 두 사람이야, 두 사람. 인자는 사람 인자지, 그치? 그러면 박연폭포가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 두 사람의 뭐만 못하리라? 정만 못하리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네 사랑 써 있으니까 여기서 적은 뭐야 얘들아?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사랑 있잖아. 그게 박연폭보다 훨씬 깊다고. 그다음에 자, 구만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신비로운 풍경에 심신이 새로워지거나. 자, 여기 별표. 에로와 좋고 좋다 어지럽마 디어라 내 사랑아. 자, 이렇게 일단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5번부터 가볼게. 5번. 자, 정선의 작품은 묵법을 활용하여. 정선의 작품 묵법 있지 않냐 얘들아? 3문단 봐봐 빨리. 왼쪽에 3문단. 3문단이 구룡폭도잖아. 3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뭐라 써있어? 묵법을 바탕으로 음의 기운을 그려냈다. 보이지? 그리고 보기는 자연물에 비유하여 음양의 원리. 얘들아, 여기서 음양이란 내용 나와 안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알겠니? 그래서 자, 5번은 앞에 건 맞는데 뒤에는 틀린 거야. 그 다음에 4번. 자, 그 다음에 기역. 기역은 원근법을 활용하여. 보기는 흐르는 물의 모습을 묘사하여 폭포를 이체감 있게 표현했다. 자, 일단 봐봐. 보기에서 폭포 흘러가는 물 여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이건 맞아. 오케이? 자, 근데 뭐가 틀렸을까? 원근법은 서양이야. 원근법은 서양이라고 얘들아. 근데 서양의 화법은 어디서 나왔어? 자, 왼쪽에 4문단 봐보세요. 왼쪽에 4문단. 4문단의 네 번째 줄 볼래? 중국을 거쳐 들어온 서양 화법 중 무슨 법 보이니? 원근법 보여요? 자, 그럼 원근법은 자, 단원 기몽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땡. 한마디로 4번은 앞에 게 틀렸고 뒤에 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자, 기억은 실제하는 대상을 생략하여. 자, 보기는 대상과의 차이를 강조하여 폭포수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3번이 가장 큰 매력적인 오답이다. 이거 왜 틀렸을까? 모르겠어? 자,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들 칠판 봐요. 일단 기억은 실제하는 대상을 생략하여. 요거는 맞아요. 왜 맞냐? 자, 우리 왼쪽에 3문단 볼래? 3문단에서 네 번째 줄 봐봐. 그림을 보는 이들이 폭포수의 강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하는 폭포 너머의 보물이를 과감히 뭐했대? 생략했다. 보이니? 그러니까 이건 맞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봐봐. 여기 봐봐. 보기는 대상과의 차이를 강조하여. 여기서 대상과의 차이는 뭐 말하는 것 같아? 박연폭포야. 박연폭포가 아무리 깊다 해도 폭포수에 집중하는 거야? 이 둘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야? 다시 한번. 폭포수에 집중하는 거야? 이 둘의 사랑을 집중하는 거야? 사랑에? 사랑에 집중하는 거야. 알겠니? 대상과의 차이를 강조한 것까진 맞아. 근데 뒤에 폭포수에 집중했던 게 잘못됐다고. 헤이. 자,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2번 보세요. 자, 기억은 한 방향에서 바라본. 자, 보기는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폭포를 표현하고 있다. 자, 잘 봐. 2번에 어디 볼 거냐면 일단 3문단 보세요. 3문단 첫 번째 줄 읽어볼게. 구룡폭도에서 물줄기가 내 눈앞에서 쏟아지는 듯한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서 겸재는 앞, 위, 아래에서 본 것을 모두 한 그림에 담아냈대. 자, 한 방향이야? 여러 방향이야? 여러 방향이죠. 여러 방향. 알겠니?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자, 1번. 자, 기억은 폭포 대상에 대한 감흥을, 보기는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폭포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정답이죠? 1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3번 같은 문제는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문단에 해당하는 구룡폭도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야?
이것도 주제가 뭔지 잘 찾아내야겠지. 그러니까 1, 2번은 할만한데 3번은 응용이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야 이렇게 어쨌든 너희들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런 건 갑자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4번 요거 하고 좀 쉴게요. 4번에 A 봐보자. A 얘들아. A가 뭐야? 정조의 명을 받아. 그럼 위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지? 그럼 여기서 가장 문맥적 의미랑 유사한 게 몇 번이겠냐? 4번이야.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학교의 통보를 받았다. 일종의 명령을 받은 거잖아. 지시를 받은 거잖아. 4번이 정답이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오늘은 문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첫 시간은 요거.